군대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묘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전설적인 인물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병으로 우리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였죠. 그는 일반적인 병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병사들은 어떻게든 쉬려고 애쓰지만 그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부대원들 중 누구보다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칼같이 잡힌 각과 흐트러짐 없는 관물대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구보 시간에는 항상 선두에 서서 부대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단지 자기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상병은 부대 내의 거의 모든 보직 업무를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병이 자리를 비우면 그는 능숙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공문을 처리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은 마치 전문가 같았죠. 그러다가도 취사장의 인원이 부족하면 바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수백 명분의 쌀을 씻고 볶는 힘든 작업도 그는 웃으며 해냈습니다. 그가 만든 음식은 유독 맛이 좋아 배식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정비고에서 차를 고치는 실력 또한 기술직 하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얼굴로 스패너를 돌리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대의 온갖 고장난 집기들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새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대 내의 예초 작업까지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의 풀들은 마치 골프장 잔디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었죠. 대체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병의 활약은 단순히 업무 능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임들이 실수를 해서 혼이 날 때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며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었죠. 선임들에게는 깍듯한 예우를 다하며 부대의 기강을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간부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박상병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대대적인 포상 휴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박상병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병은 자신의 휴가권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임에게 양보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후임을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박상병에 대한 부대원들의 존경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휴가 대신 부대에 남아 밀린 정비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우리에게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회에 나가면 분명 큰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박상병도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말년 병장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녁 전날까지도 부대의 시설물을 보수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클 것 같아 부대원들은 벌써부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부대의 평화를 순식간에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박 병장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부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호성 소리가 심상치 않은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병은 병장으로 진급한 뒤에도 변함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기상했습니다. 그의 관물대는 마치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보통의 말년 병장들이 행정실에서 시간을 때울 때 그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후임병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정비구의 낡은 트럭 밑에 들어가 기름때를 묻혀가며 마지막 점검을 돕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중대장은 박 병장의 성실함에 감복하여 마지막 포상 휴가증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중한 휴가증을 고생하는 막내 이등병에게 양보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등병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 병장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전날 밤에도 그는 잠을 자지 않고 후임들을 위해 맞춤형 업무 인수인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각 부대원들의 특징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당일 아침이 밝았고 부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 병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복을 다림질하며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저녁 신고를 위해 중대장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중대장은 이례적으로 박 병장을 직접 안아주며 사회에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를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박 병장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며 지난 군 생활의 기억들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정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를 기다리던 가족들의 밝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부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민간인이 된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부대에는 여전히 그의 성실함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한편 생활관 소파에는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박무력 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박 병장과는 정반대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말년의 전형이었습니다. 후임들이 훈련 준비로 바쁘게 움직여도 그는 그저 TV 채널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가끔 간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귀찮은 기색을 역력히 내비쳤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전쟁이 나도 누워있을 거지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며 부대 전체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박무력 병장은 평소와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비상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실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방송 소리가 복도마다 울리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병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장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때 늘 누워만 있던 박무력 병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모두 동작 그만하고 내 말 들어라라는 그의 외침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평소의 게으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장 먼저 단독군장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상황임을 깨달은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이 가득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무력 병장은 총기를 장전하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혼란에 빠진 소대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솟구치는 검은 연기는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했습니다. 부대는 즉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모든 병사는 실탄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무력 병장의 입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지면을 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부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폭발음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연평도의 대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생활관의 유리창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져나갔고 연병장 곳곳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기둥처럼 솟구쳤습니다. 훈련인 줄로만 알았던 신병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며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내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중심에서 평소 무력함의 대명사였던 박 병장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후임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지금 당장 단독군장을 결착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평소에 나른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맹수 같은 안광만이 그의 눈 속에 감돌았습니다. 박 병장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K2 소총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약실을 확인하며 장전했습니다. 방탄모를 턱 끝까지 조여매는 그의 손길에서는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베테랑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당황해서 하이바도 제대로 못쓰는 신병의 장구를 직접 채워주며 그는 정신 차려라, 이제부터 실전이다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포상으로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지면이 요동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상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상급 부대의 현재 상황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적의 도발에 맞서 대응 사격을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겁에 질려 울먹이던 부사수들도 박 병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며 서서히 공포를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발사! 그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우리 부대의 자주포가 적진을 향해 뜨거운 불줄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포신이 요동치고 땅이 울릴 때마다 박 병장은 그 반동을 온몸으로 견디며 다음 표적을 지시했습니다. 포탄 파편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교전 끝에 드디어 포성이 잦아들고 섬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 병장은 그제야 거칠었던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장갑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부대원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박 병장을 향해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그는 다시 이전의 나른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녁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뭐냐라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의 표상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박 병장의 저녁날이 다가왔고 부대 앞에는 전례 없는 수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간부들조차 정복을 갖춰 입고 나와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거수경례를 건넸습니다. 박 병장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저녁 신고를 마치고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후임들은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소리는 연평도의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회로 돌아간 그는 이제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 가슴 속엔 영원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군대라는 좁은 세상에서 만난 이 특별한 인연들은 저에게 인생을 살아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이스였던 박일병도 각성했던 박무력 병장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 말하는 군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평화로워진 연평도의 바다를 보며 그날의 뜨거웠던 전우회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박 병장이 보여준 그 찰나의 각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긴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웅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장병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평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었던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잠든 용기를 믿습니다.